자, 유리함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게 뭐 시험에 나오거나 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닌데, 유리수, 이게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유리함수. 근데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수라는 게 분수꼴로 표현 가능하지만 분수인 건 아니잖아. 분수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유리함수도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수꼴로 된 함수도 있지만, 그냥 정수꼴로 된 함수, 쉽게 생각하면 2차식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처럼 다항함수도 포함하는 얘기예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면 그냥 분수식으로 된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분수함수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함수를 하고 있으니까, 자, 함수의 3요소가 정의역, 치역, 관계식이에요. 정의역, 관계식, 뭐 얘네 둘이 어차피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치역은 나오니까, 관계식은 오케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분수꼴로 된 거가 유리함수겠죠.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y는 x 빼기 3분의 2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x가 얼마가 될 수가 없어. 3이 될 수가 없다고.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것이 우리가 찾는 이것이 우리가 찾는 유리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안 된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다른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함수 복습 아니면 정의역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쵸, 우리가 흔히 아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분수함수를 얘기해요. 분수꼴로 됐으면 분수함수. 근데 분수꼴로 됐다라는 게 3번처럼 개수가 분수인 게 아니고 문자가 분수꼴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그냥 1차 함수니까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분수꼴로 돼 있고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함수죠. 이 친구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이것도 어쨌든 분수꼴로 됐고 x가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일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유리함수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배울 내용이죠. 1번 함수, 1번 fx 함수랑 gx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1번에서 fx와 gx는 같은 함수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얼핏 생각하면 약분을 하고 나면 같은 함수가 아닌가? 얘도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gx도 x 플러스 1이니까 관계식은 같죠. 함수의 3요소가 관계식, 정의역, 치역인데 문제는 이 fx는 x에 1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정의역이 gx는 모든 실수이지만 f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함수가 안 된다고. 왜? 함수의 3요소는 정의역, 치역, 관계식이니까. 치역은 어차피 정의역이랑 관계식만 설정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 이거는 지금 약분하고 나면 x제곱 빼기 1이 되거든? 둘 다 똑같이? 근데 어차피 분모가 얼마가 절대 안 돼. 분모가 어쨌든 절대 0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모에 해당하는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이 2차 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분모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쨌든 같은 함수가 맞아요. 얘네들은 그냥 같은 함수예요. 분모가 0 안 되면 그냥 약분하고 똑같은 함수죠. 정의역도 똑같고 관계식도 똑같으니까 둘 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프가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일 때, 예를 들어서 k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 대입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정역은 x가 0이 아니고, 치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네야. 이거요. 이거. 자, 식으로 쓰면, 바로 x는 0, y는 0이라고 쓰고 있는 이 친구들을 앞으로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왜 점근선이냐면 이 함수가 점점점점점점 가까우는 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고. 점점점점점점 가까우는 지지만 만나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를 점근선이라 그래. x는 0, y는 0에 대해서 점근선을 가지는 게 y는 x분의 k 그래프예요. 그리고 상태에서 현재 k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고 k가 0보다 작으면 음수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지나가든지 간에 점근선은 여전히 x축과 y축, x는 0과 y는 0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잘 봐. y는 x에 대해서 뒤집으면 그래프가 똑같아요. y는 x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이게 약간 대칭을 해도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뀐다. 둘 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선대칭이고요. 그리고 이 0,0인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고요. 이 대칭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유리함수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함수는 사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점근선 그리고 대칭성. 이 두 개가 핵심 내용이거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리함수 하면 떠오르는 게 점근선 대칭성이에요. 그리고 0,0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이 y는 x분의 k에서 이 k 값이 커지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이게 약간 좀 멀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분의 1이면 얘는 y는 x분의 2고 얘는 y는 x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점 멀어져요. 마찬가지죠. 음수라고 하더라도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으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에 자, y는 x제곱이 있고 y는 2x제곱이 있고 y는 뭐 마이너스 3x제곱이 있고 y는 2분의 1x제곱이 있다고 치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의 숫자에 따라서 2차 함수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유리함수에서 y는 x분의 k의 이 k 있죠. k에 따라서 k가 바로 이 유리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볼게요. y는 x분의 k에서 이 k가 모양을 결정해요. 얘는 실제로는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한꺼번에 다 그려볼게. 자, 1번이랑 4번 같이 그려볼게. x분의 2 그래프는 1,2를 지나가고요. 2,2를 지나가요. 그럼 그림이 뭐야? 왜 이런 것도 뭐야? 약간 또 안 되나? 왜 안 돼? 오, 난리 났네. 진정하세요.
그려보면 y는 x분의 2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이쪽으로도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근데 y는 x분의 2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지나가고 2분의 1 집어넣어야지만 1 지나갑니다. 그러면 약간 느낌이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 거보다 어때요? 원점에 더 가깝죠? 이렇게 생겼다고. 이 친구가 y는 2x분의 1 그래프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 친구들은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가 요 정도 느낌으로 생겼다면 x분의 4 그래프는 얘보다 좀 더 많이 벌어지는 형태일 겁니다. 이렇게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칭점인 원점으로부터 좀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지금 보다시피 일단 이쪽이 양수 쪽이기 때문에 C랑 D가 양수, A랑 B는 음수, 그리고 더 많이 퍼져나간 D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A가 더 커. 뭐가? 절대값이. 그 얘기인즉슨 음수로 치면 더 작은 음수라는 얘기죠. 요 순서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A, B, C, D 순이요. 그래프 모양 생긴 건 확인하셨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걸로 치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에요. 뭐라고요? 점근선.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만 알아도 한 80%는 다 이해한 거라고 보시면 돼. 이건 마치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현재 점근선이 x는 4, y는 3인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양수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요. 굳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얘기한다면 x는 4와 y는 3. 그림은 다음과 같고요. 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점근선이에요. 얘도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왜냐면 기본 형태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기 때문이죠. 점근선은 이렇게. 여기 음수죠.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게끔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으세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고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자세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가 점근선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기 6번을 보시면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찾는 것처럼 이게 친절하게 점근선이 바로 보이게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지. 자, x 빼기 밑에랑 똑같이 맞춰. 플러스 3. 그럼 1이랑 똑같아 맞춰지죠.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얘는 밑에랑 똑같이 맞춰. 여기 숫자만 맞춰주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점근선은 2, 1. 그리고 양수면 이렇게. 얘 자세히 보면은 0, 음수 지나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점근선은 x는 2, y는 1.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자, 얘도 그림 그리면 음수기 때문에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야 되고 점근선은 1, 2요. 이제 점근선 찾아서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자, 계속적으로 보기 문제 풀어볼게요.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 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근데 얘가 누굴 지나감? 얘가 0,3을 지나감. 모든 그래프에서 지나간다는 거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k값은 2요. 따라 우리가 찾는 함수는 얘입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 q는 1, k는 2. 자, 마찬가지로 식으로 바꿀게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얘가 0,1을 지나가고요. k값은 3. 이렇게 되죠. 자,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안 보인다. 3이고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마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하면 C는 1, A는 마이너스 2, B도 1.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 별 내용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점근선 얘기만 할 거야. 심지어 역함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보기 8번을 풀면서 얘기를 할 건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 1번이랑 방법 2번이 있는데 난 방법 2번을 추천합니다. 방법 1번은 말 그대로 역함수잖아요. 역함수가 뭐예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 서로 입장이 바뀌는 사이. 그럼 얘를 굳이 역함수로 구하라고 하면 y는 x가 됐고 x는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서 정리하면 xy 100, 이거 곱해서 넘긴 겁니다. 그리고 y로 정리해야 되니까 x 빼기 2y x 플러스 1. 따라서 y는 이걸 이렇게 되고, 이거 굳이 만약에 저거 점근선이 보이게끔 바꾸면 이렇게 정리됨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방법 2번은 뭐냐면 점근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식이 이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역함수는 x랑 y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모양은 안 바뀌어요. 물구나무 서기 했다고 사람이 똑같지 뭐 달라지나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현재 x는 1, y는 2인데 이걸 역함수를 취하면 y는 1, x는 2가 돼요. 그럼 식으로 쓰면 x 빼기 2 이렇게. 대신 모양은 그대로. 보다시피 얘랑 아까 전에 구했던 얘랑 식이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취할 때도 굳이 x, y 바꾸는 거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누구를 바꾸자? 점근선의 x, y 값을 서로 바꾸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다 되더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대칭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칭성에 대한 얘기.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어떤 유리함수가 있고, 이거 지금 축 아니에요. 점근선이에요. 어떤 유리함수가 있다고 치면 그 유리함수는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는 A, B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그리고 A, B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요. 굳이 식으로 쓰면 1 하고 A, B를 지나가는 직선. 그리고 A, B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A,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도 뭐야?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딱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얘가 점근선이 보이게끔 좀 바꾸면 플러스 A 플러스 E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려면 점근선이 y는 x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점근선의 교점이 똑같은 거여야 돼. 이 x값과 y값이 같아야 된다고, 얘네 둘이가. 그래야지만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죠. 고로 점근선이 1,a면 a가 1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익히 문제들과 확인 유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리함수와 점근선의 세상으로 빠져들어 볼까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점근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얘네들은 이미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3으로 나와 있지.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역이 점점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지는 않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이며, 치역이 대신 y도 3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친구를 그림으로 그리면 x가 마이너스 1, y가 3, 양수인 친구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죠. 저 친구는 점근선 안 가르쳐줬으니까 만들죠. 2인데 1이니까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요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정의역이요. 치역은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x는 마이너스 1, y는 2 하고 음수죠. 그러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점근선 찾아서 그래프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음수고, 그리라고 하니까 그리긴 그리는데, 그리는 건 또 예쁘게 그리는 건 아시잖아. 이건 약간 좀 어려워. 미적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자,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 둥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도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자, 보이게끔 바꾸면 x 빼기 3,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빼기 3, 그리고 더하기 2. 말로 할게. 점근선은 x는 3,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정의역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서로 겹친다라는 건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다라는 건 y는 x분의 k에서 이 k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k가 보이게끔 또 정리를 하면, 자, 기역이에요, 이거. 얘는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얘는 자, 얘는 1 모양이에요. 그러면 y는 x분의 1이랑 겹칠 수 있는 거 일단 니은이 되죠. 똑같이 1 모양이니까. 디귿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1 모양이죠.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겹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겹치게 만드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확인 유제 보시면 기억. 자, 이제는 속도는 좀 붙일게요. 이거 단순 계산이라서 천천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는 2인데, 여기는 3이죠? 얘는 안 되고, 얘는 2x 빼기 1, 이렇게 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고, 밑에가 똑같이 맞추고, 6 맞춰주려면 2하고, 여기 이번에는 같죠? 그래서 디귿이 됩니다. 자, 모양을 결정해주는 k 값이 같으면 우리는 모양이 같으니까 평행이동 t 갖고는 일치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개념 익힘은 이제 그래프 보고 식 만드는 거예요. 1, 3 점근선이 x는 1, y는 3입니다. 식이 요렇게요. 자세히 보시면 0,2를 지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k 값은 1이겠죠. 우리가 찾는 식은 그럼 x 빼기 1 그리고 k 값은 1 더하기 3이요. 됐나요? 자, 이걸 요렇게 상태로 정리하면, 자, 이게 x 빼기 1분의 3x 빼기 1이잖아. 그러면 다 더하면 3x 빼기 2 나오죠.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다 제곱해서 더하면 9, 4, 1에서 14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계속 확인 유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점근선을 통해서 유리함수를 이해를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446번 식으로 쓰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1. 그 상태로 보시면 0,3 지나가는 걸 확인이 됐고, 계산하면 k 값이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가 x 플러스 1로 통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c는 1, a는 1, b는 3. 이렇게 되고 0,1 지나갑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b는 마이너스 1, a는 1, c는 또 2. 이렇게 되고요. 오히려 그림 보고 찾는 게 좀 쉬워. 그림 그리진 않아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힘 4번을 보시면 이제 역함수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요거 복습. f랑 g랑 합성했는데 x가 됐다. 이때 이러면 gx는 바로 누구의 역함수다? gx는 fx의 역함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둘이 합성할 건 없고, 얘 역함수 구해볼게. 일단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살짝 바꿔보면 4x 플러스 8 마이너스 11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 역함수 취하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4에서 x는 4, y는 마이너스 2로 바뀔 테니까 요렇게요. 얘를 정리를 다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3.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4. 자, 밑에 것도 아까 알려준 두 번째 방법 중에 두 번째를 쓸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점근선 연습해야 되니까 이게 나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생기네. 역함수 취하면 1, 3이었던 점근선이 3, 1이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찾는 친구예요. gx. 뭐 물론 이제 굳이 바꿀 수 있지. 통분 다시 해서. 안 바꿔도 상관없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역함수 취한 건 얘입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이번에는 그냥 진짜로 역함수 구해보려고. 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괜히 한 가지로 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가끔씩 또 다른 방법 여러 개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 자, 이렇게 일단 전개. 그러면 2xy 마이너스 5y 4x 플러스 7. 일단은 정리하면 2y 빼기 4x 5y 더하기 7. 따라서 x는 2y 빼기 4분의 5y 플러스 7. 그러면 x랑 y 자리 바꾸면 결국 x는 2x 빼기 4분의 5x 플러스 7. 됐죠? 비교하면 b는 5, c는 7, a는 마이너스 4. 또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번엔 먼저 바꿀게. 아까는 나중에 바꿨거든. 자, 곱하고 2xy 빼기 3x 1 빼기 4y 넘겨서 정리하면 2x 플러스 4y 3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요. 되셨죠?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역함수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x랑 y를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다라는 복합수를 맞춰서 풀었어. 물론 위에서 개념 익힘 풀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둘 다 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두 가지 방법을 따로따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역함수 얘기가 나왔길래 마저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면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같대. 쉽게 생각하면 누구에 대한 대칭을 했어도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해도 후에도 그대로지. 그대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 얘긴즉슨 역함수를 취하면 보통 그 점근선이 x는 a, y는 b인데 역함수를 취하면 x가 b, y는 a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a, b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점근선의 x값과 점근선의 y값이 같다라는 얘기죠. 자, 바꾸는 거 한 번 더 해주면 플러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3, y는 a거든.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죠. 결국 a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같아지려면. 되죠?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참 옛날에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좀 힘들거든. 여기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싹 다 3으로 나눠주세요. 싹 다. 무조건 1로 맞춰주세요.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를.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원래 없었던 9분의 2에는 빼주시고 정리 마저 하면 이렇게. 현재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y는 3분의 a입니다만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x랑 x의 역함수가 같으려면 x, y 자리를 바꿔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것도 이건 바꾸지 말고 일단 둘 다 2로 나누자. 자, 앞에 첫 번째 식이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여기 일부러 안 했어. 아무튼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식은 얘도 2로 싹 나누면 뭐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3,2분의 2 이게 점근선의 교점인데
대칭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3,2분의 b가 됐지.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같고 3이랑 얘랑 같은 거지. 서로 자리가 바뀐 거니까. 3이 2분의 b, 2분의 a가 마이너스 3. b는 6이고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답은 10이 나올 겁니다. 자, 역함수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점근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지금까지는 점근선 얘기였고 지금 6번에는 대칭성 얘기가 나오네. 이번에 보실 내용은 대칭성인데 별거 없어요. 점근선 찾으면 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성이고,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근선을 찾아야 돼요. 플러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는 현재 이거 축 아니에요. 점근선이에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 A, B는 결국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3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2,3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y는 x 플러스 5,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3 지나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5,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확인 유제 풀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1번. 자, 점근선 보이게끔 빨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 얘는 당연히 2,4, 점근선의 교점인 2,4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두 번째,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있어. 여기 교점을 찾을게요. 이 교점이 현재 둘이 같다고 하면 2x는 4이기 때문에 x는 2, 여기 좌표가 2,1이에요. 그리고 2,1은 마치 점근선으로 다시 태어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죠. 이 친구는 점근선이 2,1입니다. A는 2, B는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쨌든 점근선 찾으면 해결돼요. 대칭축 혹은 대칭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친구들,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인 대칭성도 결국은 점근선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가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무슨 점근선 얘기만 하는데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전부 답니다. 모든 얘기를 점근선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점근선을 통해서 유리함수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잘 그리게 되었어. 우리가 점근선을 잘 그리게 되었다고. 그럼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프에 뭐가 보여? 어떨 때가 제일 크고 어떨 때가 제일 작은지가 보이죠. 자, 개념익힘 7번을 보시면, 자, 계산은 이제 좀 편의상 빨리 할게. 이렇게 돼.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인 친구인데,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아마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소인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을 집어넣어보면
3분의 5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1 나오나?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분의 5. 이번 문제도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어쨌든 그림 그려서 점근선 찾아서 그림 그리고 나면 최대 최소가 보일 거라고.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래프 양수인 친구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2부터 4까지 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터 4까지. 아까 여기 x가 1이었나? 2는 뭐 이쯤에 있겠죠? 2부터 4까지.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그립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2일 때가 최대고요. 4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림상 여기가 제일 낮고 여기가 제일 높잖아. 실제로 2를 대입해보면 최대값은, 여기는 2를 대입해볼 거란 거야. 물론 바꾼 거에다 대입해도 되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잘못 그렸네. 너무 순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최대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최소는 4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요. 그림 그려놓고 나면 지금처럼 최대 최소가 다 보일 겁니다. 그죠? 457번. 자, 점근선 알려줬네. 그럼 10부터 찾을까? 요렇게 됩니다. 이 친구 1,4 지나간다고 얘기했고, 넘기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K는 2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3입니다. 그 상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1부터 3까지를 그릴 거예요. 참고로 그림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문제도 어차피 ABCD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걔는 안 구해도 되고 그림만 그려보세요. 그림만. 그럼 1은 여기, 4는 이쯤에 있겠죠. 그림상 1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크고요. 4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습니다. 실제로 1 집어넣으면 이때 값은 4가 나오고요.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2, 3, 5분의 15, 5분의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는 4, 최소는 5분의 17.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도 최대 최소가 보일 겁니다. 진짜 너무 당연하게도. 이걸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의 그런데, 그래프를 제일 처음에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활용 문제라 그래갖고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게 최대 최소와 그래프예요. 최대 최소와 그래프.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림 그려놓고 나면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항상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 누가 중요해진 거고요. 점근선이 중요해진 거고요. 유리함수의 가장 핵심 내용은 점근선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 위치관계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림을 그리면 돼. 교집합이 0이 공집합이다. 둘이 A랑 B가 동시에 되는 건 없다. 결국 A도 만족시키고 B도 만족시키는 점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둘은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는지 안 없는지는 일단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 식인 이 친구를 그림을 그려보면
점근선은 0,1이고 y값은 1. 여기가 점근선, 여기도 점근선. 양수인 친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y는 kx 플러스 1. 기울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지나가는 상태로 이렇게 생기면 현재 만나는 점이 분명히 두 개가 생기죠. 그 만나는 점은 평평하면 안 만나요. 다시 k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음수가 되면 여전히 안 만나요. 계속 안 만나요. k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뭘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가 오늘 유리함수를 배우는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계속 그릴 겁니다. 확인유제 460번에서도 계속 그릴 거예요. 다른 걸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쟤는 y절편이 2요. 2. 문제는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ax 플러스 2면 y절편이 2에. 그러면 둘이 안 만난다고 했거든? 이러면 안 만나요. 계속 안 만나요. 이번엔 거꾸로죠. 양수면 안 만나지. 0까지는 안 만나는데 음수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업 시간이나 뭐 다른 데서 얘기하겠지만 확인유제 빼고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더 좋아. 여기는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고.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내용을 더 할 겁니다.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몇 가지 내용을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유리함수의 내용이 아닙니다. 재료가, 소스가 유리함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핵심은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개념 있게 9번을 보면 합성함수 규칙 찾기라고 불러볼게. 이거는 이제 앞부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공부했을 거야. 지금 2021번을 합성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첫 번째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이 나와요. 자, 두 번째 거 2분의 3을 또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죠. 2분의 3을 또 집어넣으면 2분의 3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f2가 항등함수다. 아마 세 번째 거는 다시 누가 나오겠어? 2분의 3이 나오겠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짝수인에는 3 나오고 홀수인에는 2분의 3 나오고 2021은 홀수니까 2분의 3 나오고 이런 규칙 찾기가 보일 겁니다. 계속해요. 확인유제도 풀면서 계속하자고. 일단 1 집어넣어봐.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 두 번 합성한 거 보통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죠. 2분의 1을 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나와요. 세 번째 거 한 건 4분의 1 나올 거고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가 2분의 1, 두 번째가 3분의 1. 위에 숫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하나씩 늘지. F10은 11분의 1. 요런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 찾기 문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규칙 찾기 문제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유리함수 내용이 아닌 거지. 그냥 멀리 가면 수학 1에 있을 그 수열 기납적 정의, 뭐 가까이는 합성함수의 규칙 찾기 문제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일단 그래프의 활용이고, 이거 나중에 수학 1 이 내용 할 때 계속 얘기할 건데, 이건 이름을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자.
이건 수능에도 거의 매년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A의 좌표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t, t분의 1이라고 불러. C는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t, t분의 k고, B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y 값이 t분의 1이에요. 이게 이거 위의 점이기 때문에 y 값이 t분의 1가 되면 x는 kt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주어진 조건은 넓이가 50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는 kt에서 t를 뺀 거, 세로는 t분의 k에서 t분의 1을 뺀 거, 2분의 1까지 했더니 50, 100. 자, 이거 t로 묶으면 k 빼기 1, 여기도 t분의 1로 묶으면 k 빼기 1, t분의 1 사라지고 결국 k 빼기 1의 제곱이 100이다. 따라서 k는 11 아니면 마이너스 9인데 현재 그림상 1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k는 양수이므로 답은 11이 나올 겁니다. 좌표의 이름 불러주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있는 그대로만 풀어주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림을 안 그려놨네? 안 그려놨으면 내가 그리면 되죠. 고민할 게 뭔가요? 점근선이 살짝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예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a는 양수 이쯤에. 그리고 이게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생겼다고 합시다. 점근선과 얘네들 얘기하죠. 또 멈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도 힘들어하는 시절이 왔어요. 자, y는 x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두 점근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y 값이 a가 있기 때문에 a, a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는 a 플러스 1이에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a 플러스 1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a 플러스 1에 제곱한 게 18 나오는 거고, 36 나오려면 a가 5던가 마이너스 7인데 양수이기 때문에 a는 5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좌표의 이름 불러주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푸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습을 더 할 겁니다. 이미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체가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 하더라도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달라질 게 없어. t, t 빼기 1분의 9 더하기 2. 자, 여기 점근선이 x는 1이거든요. 이 길이는 당연히 여기서 1을 뺀 거죠. PB의 길이는 t 빼기 1입니다. PA의 길이는 당연히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뺀 거야. 그럼 빼면 2가 사라져서 이 정도. 그럼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둘이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사라지죠. 계산하면 3. 이게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6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익힘 하나 확인 유지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뒤에 뭐 약간 특강으로 몇 개 내용이 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접 풀어보시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좌표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너무 아재 같아서 옛날 노래를 불렀고. 자, 469번에 왜 안 나와 이제. 끝내라는 짓이죠. t, 이렇게 여기 y값이 1이기 때문에 PA의 길이는 이거에서 1 빼면 됩니다. 자, PB의 길이는 여기 2니까 T 빼기 2고요. 둘 다 2보다 큰 상태에서 산술기였으면은, 얘네 둘이 산술기였으면 둘이 곱하면 사라지고 K만 남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최소값이 얘가 얼마가 됐다고? 6이 됐답니다. 따라서 K값은 9로 떨어져서 나올 거고요. 자, 여기까지 유리함수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 모양적 특징이 어쨌든 대칭성을 띠고 있더라 라는 거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공부하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유리함수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